안녕하세요. 호불호 강력하게 갈릴 호텔 더 시암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호텔에 다녀온 후기 영상이긴 한데, 보다 보면 일반적인 호텔이라기보다는 제가 태국에 부자 친구가 있어서 거기 놀러 가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모습들에 더 가까울 거예요. 아주 프라이빗하면서도 고요하고 여유로운 공간이라 방콕에서도 이렇게 머물 수 있구나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방콕에서도 두시찌구에 위치해 있어요. 두시찌구는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고요. 대신 왕궁과 사원이 근처에 있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하고 싶거나 화려한 볼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하고 싶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호텔은 객실이 총 39개로 작은 규모의 호텔이기 때문에 입구도 화려하고 큰 규모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크인하러 들어가 보면 로비 입구에서부터 호텔이기보다는 뭔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곳이더라고요. 체크인하기 위해 로비로 들어왔는데요. 호텔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로비 라운지가 들어오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로비가 되게 예쁘기는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거기다 제가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찍어 보겠다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그렇지 낮에는 이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옵니다. 거기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는 여기 로비가 편안한 장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로비가 투숙객들이 머무는 곳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텔 숙박할 때는 이런 점이 크게 문제될 건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도 체크인하는 분들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거기다 웰컴 드링크도 이렇게 예쁘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이 호텔의 첫인상은 아무래도 작고 규모가 아기자기한 데다가 직원들의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번에 다녀왔던 발리의 아만다리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면 저희 담당 버틀러라고 하는 직원이 호텔 시설을 안내해 주면서 룸으로 직접 데려다 주더라고요. 여기는 로비 건물과 룸이 있는 건물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객실이 있는 메인 건물로 넘어가면 로비와 완전 단절된 고객들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좋았습니다. 메인 건물로 들어오면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보면 로비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고 나중에 방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는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시원하고 뭔가 트여 있는 느낌을 주는 공간 디자인이더라고요. 항상 빛이 밝게 들어오는 건물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설치된 커다란 유리 온실 아래로 보면 잘 조성된 정원에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크고 높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식물이 너무 커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와서 보니까 이 식물들과 물 덕분에 건물 안에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 좀 정돈되어 있는 정원을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실내 공간에서도 외부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서 매우 좋더라고요. 이 정원이 없었더라면 여기가 좀 다소 삭막한 분위기였을 것 같았어요. 메인 건물의 경우에는 사각의 중정 모양으로 가운데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고요. 이 정원을 중심으로 룸과 시설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태국에서도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인 크리사다 수코솔 클랩의 주도로 그분의 어머니이자 여성 기업가로도 유명한 카말라 수코솔 회장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호텔이에요. 거기다 이곳 사장도 큰 누나인 마리사 수코솔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수코솔 그룹 소유의 호텔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시암은 수코솔 패밀리의 개인적인 취향이 듬뿍 들어간 하이엔드 부티크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호텔은 수코솔 패밀리 중 막내 아들인 크리사다가 가장 수코솔다운 호텔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진 시작이 이렇다 보니까 크리사다의 개인 소장품을 비롯해서 어머니의 수집품들이 대거 이 호텔에 전시되고 장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집안의 수집품과 감각 있는 소품들을 비롯해서 재미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보면 은근 볼만한 게 많은 호텔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호텔의 배경들이 있다 보니 이 호텔에서 느낀 부잣집에 놀러 온 것 같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이곳의 시설들은 호텔 1층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쉬면서 책도 보고 소장품도 구경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투숙객들은 원하면 이곳에서 영화 감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코솔 패밀리의 개인 취향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다 보니 여기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는 공간일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는 스파와 마사지샵, 그리고 태국 전통 타투인 사게안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게안은 정말 특이한 타투인데요. 이게 몸에 새기는 입체적인 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새기는 목적도 디자인의 아름다움보다는 애곤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영적인 목적을 더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시술은 일반 타투이스트가 아니라 불교 스님이나 법력을 닦은 수행자인 아잔만이 시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술 방식도 일반 타투와는 다르고요. 시술이 끝나면 문신이로 기도와 영적 행동으로 마무리를 해야 완전히 끝이 나는 특이한 타투 형태입니다. 게다가 이 문신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지켜야 하는 엄격한 계율도 주어지거든요. 타투의 형식을 빌었지만 이게 불교의식의 한 갈래로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계는 원래 사찰이나 아잔의 기도소를 찾아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의식이었는데 이게 여기 오너 가문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여기 호텔에서 위생적이고 프라이빗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뒀습니다. 이 호텔이 여러모로 특이하고 프라이빗하다는 점이 여기서도 좀 잘 드러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파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우나는 이용 가능하거든요. 시설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트니스 시설도 여기 1층에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귀여운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들어가면 태국 전통 무에타이 링도 크게 보이고요. 여기 국가대표 출신 무에타이 코치에게서 프라이빗 레슨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에타이 링이 약간 메인처럼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구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는 곳이고요. 운동하기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뮤직룸도 있는데요. 안에 피아노와 LP판이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한번 쳐볼까 해서 봤는데 중간에 건반도 나가 있고 조율도 안 돼서 관리는 제대로 안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공간이 예뻐서 구경하는 맛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 밖으로 나가면 정원뷰와 살짝 보이는 강도 예쁘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시설 투어 다 하고 룸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머물 룸은 가든 스위트 룸입니다. 여기는 제일 기본 방도 다른 호텔의 주니어 스위트 같이 넓은 객실의 크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가든 스위트도 80제곱미터로 약 25평 정도의 넓은 사이즈의 룸입니다. 이 호텔은 제가 다녀온 호텔 영상 많이 보셨으면 자주 들으셨을 텐데 JW 메리어트 제주를 디자인한 빌 벤슬리가 디자인한 호텔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봐오셨을 텐데 그 특유의 느낌이 느껴지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룸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톤의 길쭉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공간 구분은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외로 이게 어수선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차분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공간에는 톤이 낮은 보랏빛의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라탄 의자 같은 것들로 조화롭게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빌 벤슬리의 디자인이 흑백의 조화를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게 많은 편인데요. 여기도 창틀로 그 느낌을 살려뒀더라고요. 거실 한켠으로는 미니바를 만들어둬서 티와 커피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나무 부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턴다운 서비스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거 있길래 그냥 미리 꺼내 썼습니다. 예쁜 거실 공간 뒤로 가면 이 침실이 있는데요. 침구도 산뜻하고 침대 자체도 퀄리티가 좋아서 편안하게 잠도 잘 잤어요. 특히 여기가 공간 자체가 조용한 편이다 보니까 밤에도 조용해서 더 좋더라고요.
침대에서 뒤로 한 칸 더 가면 큰 책상이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더라고요. 의자도 편해서 일보기가 좋았습니다. 책상이 있는 공간 뒤로 가면 대리석에 예쁘게 올라간 세면대가 있습니다. 쪽 한켠으로는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여기 세면대를 보시면 정말 예쁘기도 하면서 물 틀어보면 물도 거의 안 튀고 물소리도 작게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호텔에 설치된 세면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각종 어메니티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옷장이 욕실과 화장실 사이에 있었는데요. 여기 가운이 로브웍스 제품으로 하이엔드 호텔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럭셔리 로브 제품인데 호텔에서는 보통 보기가 힘들던데 이곳에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상당히 착용감이 좋고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옷장 뒤로 넘어가면 이제 욕실과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넓은 공간에 욕조가 좀 덩그러니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방 한가운데 욕조만 좀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서 뭐 굳이 이렇게 해놨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또 반신욕하면서 앉아 있어 보니까 넓고 쾌적해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욕조도 크고 아름답고 여기 있는 수전도 고풍스러운 느낌의 제품이라 예뻤습니다. 이 호텔이 보다 보면 룸에 배치된 제품들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라서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다 여기가 신기하게 공간에 전체적으로 은은하고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해둬서 강한 태국의 햇빛의 뜨거움 대신 해의 밝고 환한 무드만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샤워실도 그리고 욕조가 있는 이 공간까지 모두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가 지어진 지는 좀 된 곳이라 시설은 낡은 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심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나쁘거나 눈에 거슬리는 점은 없었어요. 특색 있는 룸 구경도 잘 했고요. 이제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수영장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더 시암 여기 오려고 했던 게 이 수영장 사진 한 장에 끌려서 결정하게 된 게 컸거든요. 객실에서 이동할 땐 엘리베이터 이용해도 좋고요. 슬슬 구경하면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 호텔 투어하고 룸 구경했을 때는 첫인상은 사실 조금 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가 취소 불가로 예약을 해도 제일 기본 방이 70에서 한 80만 원 선이고 취소 가능한 가격이면 120에서 한 160까지 금액이 올라가요. 요즘에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가 예쁜 곳은 맞긴 한데 사실 이 금액을 주고 올 만한 곳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유니크한 호텔은 맞지만 이게 보다 보면 좀 별로 하는 구석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오후쯤 되면 뭐 왜 비싼지는 좀 알겠다 싶은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자고 나니까 뭐 100만 원 초반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기는 하더라고요. 이 호텔은 규모가 크고 시설이 화려한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주변에 놀 것도 없고요. 호텔 자체도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재미있는 맛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대신 섬세한 서비스와 사람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조용한 환경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방콕에서 이 호텔만큼 괜찮은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보여요. 오른쪽으로는 조식이 제공되는 타이 음식 베이스의 레스토랑인 촌타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공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촌타이 레스토랑 건물은 태국 럭셔리 실크 브랜드로 유명한 짐 톰슨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300년 넘은 태국의 전통 티크나무 가옥을 찾아서 이곳으로 옮긴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통 가옥의 역사적인 고급스러움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1층은 오픈된 공간으로 에어컨이 없고요. 2층에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점심도 해봤었는데 타이 음식 위주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식은 맛있는 편에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뭔가 느긋하게 태국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직원들도 섬세하게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꽤 즐거웠습니다. 여기 머문다면 조식
조식 말고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 한번 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야외 좌석도 괜찮으면 해질 무렵부터 밤에도 여기 모드가 좋으니까 저녁자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야외는 선착장이 있는데 여기 호텔에 수상보트가 있거든요. 아이콘 시암까지 보트 운행을 하고 있어요. 호텔이 두시치구에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이콘 시암까지 내려가면 보통 방콕에 크루즈 투어 하는 것만큼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수상보트도 예쁘기 때문에 제일 추천하는 건 해질 무렵에 출발하는 보트를 타고 해지고 돌아오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경 겸 다녀와 보시면 좋고요. 저는 밤에 다녀와 봤는데도 와다룬도 잘 보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예쁜 수영장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영장은 입구에 리버사이드 풀빌라가 있는데 이곳을 지나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선베드 좌석도 있고요. 뒤에 넓은 침대형 좌석도 있으니까 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앉으면 됩니다. 자리가 많은 건 아닌데 여기 어차피 객실 수가 적기 때문에 뭐 붐비거나 자리가 없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자리를 잡으면 직원분이 시원하게 얼음 띄운 생수랑 선크림 그리고 부채를 가져다 주세요. 선크림과 부채는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질이 괜찮은 편이어서 저는 여행 내내 잘 썼습니다. 여기 수영장이 사실 제가 와봐야겠다 생각했던 가장 기대되는 장소여서 그런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수영장 자체는 깊고 괜찮은 편이었는데 여기가 규모가 넓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뭔가 약간 애매한 그런 기분이 드는 장소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선베드 자리도 괜찮고요. 여기서 수영하고 선베드에 누워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곳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이나 수영장은 매우 조용하고 한적한 편입니다. 여기가 노키즈 호텔은 아닌데 여기 위치도 그렇고 호텔 자체도 너무 작고 프라이빗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어른들도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아이들 놀 만한 시설도 당연히 없고요. 호텔 분위기 자체도 되게 조용조용하다 보니 저 같아도 아이가 있으면 굳이 여기를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앞에 업로드한 포시즌스 방콕 같은 호텔들이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후에 수영 좀 하다가 쉬고 하다 보면 여기에 보이는 해지는 모습들도 정말 좋거든요. 있다 보면 방에 있는 것도 사실 좋긴 하지만 수영장에 이렇게 나와서 느긋하게 누워서 낮잠도 자고 여유롭게 있는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곳 수영장도 좀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 규모가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물이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요즘 동남아 호텔들이 좀 좋은 곳을 가더라도 물이 깨끗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물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영장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식은 촌타이 레스토랑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에어컨이 없는 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조식 시간이 적당히 시원하면서 좋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짜오프라야강 풍경도 사실 별거 없는데도 좋았고요. 살랑거리는 바람도 불고 조용조용한 분위기와 더불어 알라카르테로 나오는 음식들도 모두 퀄리티가 훌륭하고 맛있더라고요. 조식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음식들이 다 맛있으니까 여기 조식은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맛에는 여기 음식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또 여기 로비 라운지 쪽에 애프터눈 티도 먹어봤는데요. 애프터눈 티 좋아하시면 여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하나하나 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조용한 공간에 있다가 여기 있으면 로비에 사람들이 많아서 좀 떠들썩하게 있을 수도 있고 공간 자체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해서 기분 전환까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호텔 예약하고 여기 왔을 때 첫인상은 일반적인 호텔의 공식을 따르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머물수록 여기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오너 취향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재미있는 전시품들,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오는 편안함과 평온함이 정신까지 잘 쉬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지만 방콕에서 조용한 휴식을 원한다면 여기도 한번 꼭 다녀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리의 아만다리가 마음에 드신 분이라면 여기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방콕의 힐링 스팟 더 시암 호텔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